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단 10초 안에 생사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격렬하고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뇌로 가는 핵심적인 혈류가 끊기고 의식은 빠르게 흐려지며 단 몇 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뇌 손상은 순식간에 진행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바로 즉시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망설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2세 김영수 어르신이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만약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깊은 물음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셨고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자주 나타나 불안감이 커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혹시라도 그 치명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단 7초가 어르신의 생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7초 안에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이 어르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빠르게 진행되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행동들이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 내 몸을 스스로 살리는 루틴이자 삶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해온 김명준입니다. 제가 진료해왔던 환자분들 중에는 기적처럼 혼자 계시다가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준비된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로 시작됩니다. 가슴이 꽉 조여오고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숨이 막히고 갑작스러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팔과 목, 턱, 심지어 등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때로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극심한 피로로 오해되기 쉽지만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버텨주는 것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몸이 혈류를 유지하고 의식을 붙잡고 있어야 구조가 도착했을 때 생존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루틴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체득한 깊이 있는 지식과 최신 의학 지침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만을 엄선한 것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집에 일반 아스피린이 있다면 한 알을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속에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어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확보하고 심장 근육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질환,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피해야 하며 평소 복용 여부를 가족과 공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용 후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앉은 자세나 반쯤 누운 자세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아스피린 한 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앉거나 기대어 안정된 자세를 취하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 아프면 일단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오히려 누우면 혈류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줄어들고 폐의 압박이 심해져 호흡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로 몰려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앉아 상체를 약 45도 정도 앞으로 숙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폐가 확장되기 쉬워 호흡을 돕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 혈액이 다리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리를 약간 벌리고 팔은 무릎 위에 올려 안정감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자세 하나로도 심장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의자나 소파가 있다면 등받이에 기대어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몸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져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곧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심장 부위, 즉 가슴 중앙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주세요. 이건 응급처치의 중요한 일환으로 심장 압박을 통해 혈류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가슴 중앙을 손바닥으로 특히 주먹을 쥐고 두드리는 것처럼 강하게 눌러 흉부 압력을 높이면 심장 근육이 자극을 받아 자율적으로 다시 박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흉곽 내 압력을 높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가슴 중앙, 정확히는 명치 바로 위쪽을 손바닥으로 꾹 누르거나 가볍게 주먹으로 두드리는 식으로 압력을 가해 보세요. 심장이 멈추려고 할 때 자극을 주어 심장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단, 너무 세게 누르거나 흉통이 심할 경우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갈비뼈나 다른 장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행동이며 빠른 119 신고와 아스피린 복용, 자세 유지가 우선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아스피린 복용과 자세 유지에 집중해 주세요. 네 번째, 119에 전화하고 가능한 문을 열어두세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장 큰 위험은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단 1초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대는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하고 그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몇 분이 영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현관문을 열어두거나 비밀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 문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휴대폰은 손에 쥐고 스피커폰으로 119와 통화하며 자신의 상태를 최대한 또렷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막혀요. 심장마비 같아요. 현재 주소는 땡땡 아파트 땡땡동 땡땡호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구조대의 판단과 대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했더라도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 119와 통화가 끊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가족이 당신의 상황을 알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면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행동은 단 7초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10초 안에 의식을 잃을 수 있고 3분 안에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 몸이 혈류를 유지하고 의식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침착하게 아스피린을 복용 후 119에 빠르게 신고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기적적으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활기차게 걷고 계십니다. 또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벽에 기대어 앉고 아스피린을 복용 후 응급처치를 시도했고
병원 도착 후 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7초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층은 그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행동 요령을 숙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숙지, 혼자 있을 때 행동 루틴 기억, 응급 연락처 단축번호 설정, 문 열기, 아스피린 복용, 자세 유지 훈련.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식이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